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이죠. GE 헬스케어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복잡해 보이는 숫자들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정보, 또 흥미로운 점들을 좀 뽑아서 이 기업의 현재 상황과 미래 방향성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번 분석에서는 단순히 발표된 숫자를 확인하는 걸 넘어서요. 그 이면에 숨겨진 동인, 그리고 의미를 파악하는 데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현재 이 기업이 좀 직면한 도전 과제들, 예를 들면 관세 같은 거요. 그리고 이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 또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혁신이나 AA 같은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3분기 주요 실적부터 짚어봐야겠죠. 전반적으로 좀 어땠나요? 3분기 매출은 51억 달러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환율 변동이나 이런 외무 요인을 제외한 유기적 성장률인데요. 아, 유기적 성장률이요? 네, 그게 4%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약간 웃도는 견조한 성장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 유기적 성장이면 괜찮은데요. 어떤 사업이 특히 성장을 이끌었을까요? 그 영상 진단, 이미징이라고 하죠. 그리고 첨단 시각화 솔루션, 보통 ABS라고 부르는 부문, 그리고 제약 진단 분야, PDX. 이 세 부문이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군요. 영상, ABS, PDX. 네, 지역적으로 보면 특히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하고 미국 시장 성과가 좋았습니다. 성장세는 긍정적인데 근데 요즘 다들 비용 압박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수익성 쪽은 어땠을지 좀 궁금해네요. 아,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수익성 지표인 조정 EBIT 마진율, 그러니까 특정 항목 조정한 영업이익 마진율인데요. 네네. 이게 14.8%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5%포인트면 적지 않은 수치인데 마진율이 하락한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이건 단연 관세입니다. 아, 관세요? 네, 3분기에만 약 9,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200억 원이 넘는 관세 비용이 발생했어요. 9,500만 달러요? 와. 이게 전체 마진율을 무려 1.8%포인트나 끌어내렸습니다. 1.8%포인트나요? 네, 만약에 이 관세 영향만 없었다면 오히려 마진율이 0.3%포인트 상승했을 거라는 분석이에요. 와, 1.8%포인트면 정말 엄청난 영향이네요. 이게 단순히 비용 증가를 넘어서 기업 운영 전반에 부담이 되겠는데요. 그 주당 순이익, EPS에도 영향이 컸겠군요. 그럼요. 조정 EPS는 주당 1.07달러로 전년 대비 6% 감소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관세가 주당 0.16달러 정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 0.16달러나. 네, 이것만 빼면 사실 오히려 한 자릿수 후반대의 견조한 이익 성장을 기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자체의 어떤 기초 체력은 괜찮은데 외부 요인이 실적을 크게 좌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프겠네요. 이런 외부 악재 속에서도 그럼 미래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 예를 들어 신규 주문이나 현금 흐름 상황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래 기대감을 보여주는 지표들은 비교적 긍정적이었습니다. 유기적 주문은 6% 증가해서 꾸준한 수요를 보여줬고요. 6% 증가. 네, 수주 잔고는 212억 달러에 달해서 앞으로 발생할 매출에 대한 가시성도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그 수주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북투빌 비율이라고 있죠. 네, 북투빌 비율. 그게 1.06을 기록했는데 이를 넘는다는 건 신규 수주가 현재 매출을 앞지르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수주 상황은 탄탄하다는 거군요. 좋습니다. 그럼 현금 창출 능력?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 FCF는 어땠습니까? 잉여 현금 흐름은 4억 8,3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게 전년 동기보다는 좀 감소한 수치인데요. 아, 감소했군요. 네, 매출이 늘면서 받아야 할 돈, 그러니까 미수금이 좀 증가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관세 납부액이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도 벌어들인 이익 대비해서 현금 창출 비율 자체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각 사업 부문별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전체 성장은 견조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좀 희비가 엇갈렸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상 진단 이미징 부문부터 보면요. 유기적 매출은 4% 성장했습니다. 네, 4%. 노후 장비 교체 수요라든지 이런 게 꾸준히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 관세 부담이 여기에 좀 집중되면서 이익 마진은 2.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어유, 2.6%포인트나? 네, 다만 좀 긍정적인 점은 직전 분기, 그러니까 2분기 대비로는 매출과 마진 모두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아, 관세 직격탄을 맞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수요는 탄탄하고 또 개선 추세는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가장 인상적인 성과를 낸 부문은 어디였나요? 단연 첨단 시각화 솔루션, AVS 부문입니다. AVS요? 네, 유기적 매출이 6% 성장했을 뿐 아니라 이익 마진은 무려 1.8%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와, 마진이 1.8%포인트 상승이요? 대단하네요. 네, 이게 4분기 연속으로 매출과 이익률이 같이 성장하는 그런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ABS 부문의 이런 뛰어난 성과는 어디서 온 걸까요? 비결이 뭔가요? 크게 두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성공적인 신제품 출시 효과, 그리고 둘째는 비용 효율화 노력입니다. 신제품과 비용 효율화. 네, 특히 그 AI 기술을 접목한 제품들이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출시된 차세대 심혈관 초음파 장비, BBD 파이오니어 같은 제품들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거든요. 아, AI 투자가 정말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군요. 그렇죠. 반대로 좀 어려움을 겪은 부문도 있었죠? 네, 그 환자 관리 솔루션, PCS 부문이 좀 부진했습니다. PCS요? 네, 특정 제품의 출하 보류, 그러니까 프로덕트 홀드 이슈가 발생하면서 유기적 매출이 7%나 감소했고요. 이익 마진도 6.8%포인트 급감했습니다. 7% 감소에 마진 6.8%포인트 급감이면 타격이 컸네요. 네, 이 문제 하나가 전체 PCS 매출 감소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출하 보류라면 혹시 품질이나 규제 관련 문제였을 가능성이 높겠군요. 해결은 된 건가요, 이 문제는? 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아마 그런 성격의 문제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행히 3분기 말에 문제가 해결돼서 해당 제품 출하가 재개되었다고 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래서 4분기에는 실적 반등이 기대됩니다. 회사 측에서도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이 부문의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고요. 마지막으로 제약 진단, PDX 부문은 어땠습니까? 앞서 성장 견인했다고 하셨는데요. 네, PDX 부문은 아주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조용제하고 방사성 의약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유기적 매출이 10%나 성장했습니다. 와, 10% 성장? 네, 이 규모 자체도 늘었고요. 다만 마진율은 소폭 하락했는데 이건 이제 신약 퍼카토 출시 준비 같은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그리고 인수합병 관련 비용이 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아, 미래를 위한 투자 비용이 반영된 거군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ABS와 PDX가 성장을 주도하고 영상진단은 관세 압박 속에서도 선방했고 PCS는 일시적 문제로 주춤했지만 회복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좀 더 큰 그림에서 회사의 주요 이슈와 전략을 점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계속 언급되는 관세 문제겠지요.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올해 전체 주당 순이익의 0.45달러, 거의 우리 돈으로 600원 가까운 부담을 줄 정도니까요. 상당한 거죠. 0.45달러. 정말 크네요.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회사의 대응입니다. 이미 올해 전체 관세 부담의 절반가량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했다고 밝혔고요. 내년에는 순관세 영향을 더욱 줄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그냥 비용 절감만 하는 건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걸 넘어서 공급망 자체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국가에 좀 집중된 생산 기지를 다변화한다거나 아, 공급망 다변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지역에서의 부품 조달을 늘리고 있고요. 또 부가가치 공학이라는 설계 기법을 통해서 제품 원가를 절감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부 품목의 가격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인 비용 대응을 넘어서 예측 불가능한 외부 환경 변화에도 좀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비용을 떠안는 게 아니라 공급망의 어떤 회복 탄력성 자체를 높이려는 적극적인 대응이군요. 인상적이네요.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혁신과 R&D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입니다. 2022년 이후 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가 이제 가시적인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ABS 부문의 AI 기반 신제품 성공이 대표적인 사례고요. 네네.
AI 역량이 실제 제품 경쟁력과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aaS 기반의 임상 지원 플랫폼 케어 인텔릭트 같은 디지털 솔루션 출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말에 열리는 북미 영상의학회 RSNA에서도 뭔가 좀 보여줄 계획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 영상의학 분야에서 가장 큰 학회 중 하나인데요. 이 RSNA에서 차세대 CT 기술로 주목받는 포톤 카운팅 CT를 포함해서 다수의 혁신적인 신기술과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포톤 카운팅 CT요? 네, 이게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라 미래 의료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AI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목표가 상당히 구체적이더군요. 네, 2028년까지 디지털 부문 매출을 현재 12억 달러에서 18억 달러로 약 50%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50% 성장? 네, 이미 FDA 승인을 받은 AI 기반 의료기기 포트폴리오도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AI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실제 임상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 치료 결과를 개선하는 핵심 도구이자 회사의 중요한 성장 엔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대를 모으는 신약이죠. 퍼카토. 개발 상황도 궁금합니다. 아까 PDX 부문에서 투자가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네, 퍼카토. 이게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뇨를 평가하는 차세대 PET 영상 진단제입니다. PET는 양전자 방출 탄층 촬영이고요. 아, PET 진단제군요. 네, 기존 진단법보다 영상 품질이 우수하고 사용 편의성이 높아서 초기 시장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출시 속도를 의도적으로 조절하고 있다고요? 반응은 좋은데 왜 그런 전략을 택한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회사는 그 안정적인 생산 수율, 목표치는 95%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요를 확보하고 초기 사용자들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에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 초기 경험과 안정성. 네, 신약이나 새로운 의료 기술의 경우에는 초기 시장에서의 평판이나 신뢰도가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것보다 제대로 가는 것을 선택한 셈이죠. 그래서 올해 초에 제시했던 매출 목표 달성은 좀 어려울 것이라고 인정한 거군요. 하지만 장기적인 잠재력에 대한 기대는 여전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올해 목표치였던 3천만 달러 달성은 어렵겠지만 이건 단기적인 후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미국 내 대형 심장학 전문 유통 파트너인 CDL과 계약을 맺으면서 미국 PET 시술의 약 3분의 1을 커버하는 판매망을 확보하는 등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고요. 2028년까지 5억 달러 매출 달성이라는 중기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억 달러면 상당한 규모인데요. 혹시 잠재적으로는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나요? 회사 측에서는 기존 PET 심근 관류 시장의 25%만 퍼카토로 전환해도 연간 10억 달러 매출이 가능하다는 분석까지 내놓았습니다. 10억 달러요? 와. 네,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거죠. 물론 실제 성과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만큼 이 신약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기대가 크군요.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중국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동안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네, 그렇죠. 지난 2년간 반부패 캠페인 같은 영향으로 좀 위축되었던 중국 시장에서 최근 정부 주도 입찰 활동이 늘어나는 등 회복 조짐이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아, 회복 조짐이 보인다. 네,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현지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임상적 가치를 강조하는 영업 활동에 집중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더라도 회사의 중기 성장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중국 외 다른 지역에서의 성장,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혁신적인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해서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군요. 특정 지역의 어떤 변동성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보다 다각화된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회사가 제시한 올해 전체 실적 전망치 가이던스는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정리해 볼까요? 우선 2025년 연간 유기적 매출 성장률 전망치는 약 3% 수준으로 기존 가이던스를 유지했습니다. 3% 유지? 네,
3분기 실적이 예상을 상회했음에도 연간 전망치를 그대로 둔 것은 남은 4분기에 대한 좀 보수적인 접근 혹은 다른 변수들을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조정 EBT 마진율 가이던스 역시 기존의 15.0%에서 15.4% 사이 범위를 유지했습니다. 매출과 이익률 전망은 그대로인데 그럼 뭔가 중요한 변화가 있었나요? 네, 바로 주당 순이익, 어저스트드 EPS 전망입니다. 아, EPS요? 네, 앞서 계속 강조했던 그 상당한 관세 부담, 연간 주당 0.45달러 영향에도 불구하고요. 견조한 사업 실적과 비용 관리 노력을 바탕으로 연간 EPS 전망치 범위를 기존보다 높은 4.51달러에서 4.63달러 사이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 관세라는 큰 악재를 감안하면 EPS 가이던스 상향은 상당히 의미 있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외부 환경 악화 속에서도 회사가 이익을 방어하고 개선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죠. 또한 연간 최소 14억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 FCF 창출 목표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FCF 목표도 재확인했군요. 그럼 내년이나 그 이후에 중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요? 작년에 발표했던 중기 목표, 그러니까 연평균 5%의 유기적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재확인했습니다. 5%대 성장. 네, 탄탄한 수주 잔고, 꾸준한 주문 증가세, 그리고 곧 출시될 다수의 혁신적인 신제품들이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내년 성장률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힌트는 없었나요? 올해보다 더 좋을 거라는 기대감 같은 거요? 네, 있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올해 예상 성장률인 3%보다 더 빠른, 그러니까 가속화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 가속화된 성장. 네, 구체적인 숫자는 내년 2월 실적 발표 때 공개될 예정이지만 현재 긍정적인 사업 동향과 신제품 출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지헬스케어의 3분기 실적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 글로벌 기업이 관세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외부 충격에 어떻게 대응하고 또 AI 같은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어떻게 사업 기회로 만들어가는지 참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위기 관리 능력과 미래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재무제표상의 숫자를 넘어서 어떤 기업의 전략적인 방향, 그리고 실행력, 또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사업 부문이 각기 다른 도전 과제와 성장 기회를 안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고요. 그렇죠. 여러분께서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 기업의 미래를 이끌 가장 중요한 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I를 필두로 한 디지털 혁신일까요? 아니면 퍼카토와 같은 잠재력 큰 신약의 성공일까요? 혹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같은 운영 효율화 전략일까요? 각자의 관점에서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